안녕하세요, 잔잔입니다. 오늘이 5월 1일이더라고요. 몰랐는데 와, 한 해가 정말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러다가 또 여름이 되겠죠? 금세 또 더워지고 오늘도 되게 덥던데 아니다, 낮에는 더웠는데 한 4시쯤인가? 그때 비가 오더라고요. 어쨌든 지금은 몇 시냐? 지금은 9시인데 낮에 이제 일을 끝나고 방금 이제 운동하고 왁스를 가지고 이제 반지를 만들어 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딱 마침 왁스를 다 써서 이렇게 새 거를 한번 사봤는데요. 왁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새 거는 의도치 않게 이게 왁스 언박싱이 됐는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요건 이제 링 왁스라고 해서 주로 이제 반지를 만들 때 쓰는 용도인데 파이프 형태로 반지를 만들기 쉽게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재질이 딱 양초예요, 정말. 그래서 불에도 되게 잘 녹고 이런 조각도에도 잘 변형이 되기 때문에 다루기가 쉬운 재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보자도 쉽게 다룰 수가 있지만 정말 뭐 이런 거 또 이런 거 실력자 분들은 아주 어마어마한 것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저는 저 정도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정도에 한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마침 비가 오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사람이 되게 센치해지고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그때 바로 커피 한 잔 먹고 여튼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볼드하고 웨이브 형태의 반지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리고 반지만 만들면 좀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금속 공예라는 게 사람들에게 그렇게까지 관심 많은 분야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컨텐츠의 방향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한답니다. 근데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한 번쯤은 꼭 살아보고 싶은 삶이 있어서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책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는 특정한 누군가와의 사이라기보다 불특정 다수인 독자와의 사이에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진짜 이 문장을 딱 봤을 때 정말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우리 삶이라는 게 물리적으로 인간관계가 어쩔 수 없이 계속 좁아질 텐데, 그렇다면 앞으로는 나와 비슷한 결을 가진 사람들과 어디선가 조용히 연결되어서 소통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기회 정말 꿈만 같지 않니? 네, 꿈만 같아요. 그럼 이것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만들게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살아온 경험이나 알고 있는 정보들을 제작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예하는 팟캐스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두가 좀 길었죠?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좋아하는 일만 하며 살 수 있을까입니다. 최근에 제가 일기로도 적어봤던 내용인데 뭔가 같이 이야기하고 싶어서 들고 왔습니다. 저는 이런 류의 질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친구를 만나도 이런 이야기 나누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20대에 이 질문으로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정답을 찾으려 엄청 헤맸던 지난 날들이었고, 또 그렇게 살아야만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대략 10N년이 지난 지금 내린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살아보니까 삶이 그렇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예. 아시죠? 예. 먼저 이 질문 자체가 조금 빗나간 방향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좋아하는 일이라는 게 생각보다 이게 불안정하잖아요. 무언가를 좋아한다는 건 계속 변하고 죽을 때까지 새롭게 생겨날 텐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달리기를 좋아하게 될 줄 몰랐거든요. 물론 그건 직업은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살다 보면 후천적으로 배운 것 중에 나랑 잘 맞는 게 반드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유튜브나 동기부여 영상들에서 나오는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같은 말들을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뭐랄까, 이게 지구 기준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을 텐데 마치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삶은 틀린 삶처럼 또 실패한 삶처럼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그런 뜻은 아닌 건 알지만 그 문장이 조금 불편하게 들렸습니다. 지금 주문을 찾아왔고요. 이렇게 은으로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요거를 다듬으면서 표면에는 어떤 문양이나 그림도 한번 넣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뒤 다 자르고 한 번은 좋아하는 일에 미쳐보세요 이런 말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제가 아주 예전에 어디서 본 글이에요. 이게 너무 좋아서 제가 대학교 졸업 전시회 문구에도 썼는데, 당신이 하는 노력의 그 끝이 성공이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시간과 노력은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준다. 전 이게 훨씬 현실적이고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을 해라. 하지만 안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손해는 아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는 하고 싶은 일을 도전할 때 부담감보다는 좀 더 초연한 태도를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회사를 다니든 사업을 하든 이게 권태라는 건 반드시 오고, 또 그럴 때마다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나는 언제까지 이런 반복적이고 재미없는 일만 해야 할까? 근데 저는 절대적으로 즐겁고 보람찬 일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무리 좋아한 일이라 한들 그게 무슨 일이야, 취미지. 방송에서 그 성시경 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 하나를 하려면 나머지 하기 싫은 일을 9가지를 해야지 그게 유지가 된대요. 그래서 저도 이게 좋아하는 일을 편안한 일이라고 착각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때 딱 들었거든요. 운동도 그렇잖아요. 원래 살을 빼는 것보다 살을 뺀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더 힘든 거고, 근육을 키울 때보다 그 키운 상태를 유지하는 게 더 힘들듯이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아니면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라는 말에는 엄청난 양의 성실함과 또 책임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니까 그 하기 싫었던 일이 결국 저를 성장시켰더라고요. 물론 처음부터 좋아서 한 일이 아니라 그 시작이 책임감이나 해야 할 일이라도 그게 시간이 지나서 겹겹이 쌓이고 나면 발전해 있는 저를 발견할 때도 많았습니다. 또 잘 모르는 일이기에 항상 겸손하고 또 배우려는 자세도 같이 몸에 배이게 되었죠. 결국 제가 겪는 모든 경험은 버릴 것 하나 없는 소중한 자산이더라고요. 저는 아마도 살면서 계속 같은 질문을 할 것 같은데 지금은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채우는 삶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산책도 많이 하고 취향에 맞는 책도 보고 음악도 듣고 그리고 좋은 사람도 자주 만나고, 진짜 인생 전체로 보면 누가 행복한 순간을 많이 가져갔냐가 제일 부러운 사람 같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